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출마 선언을 동영상으로 했는데 단점이 있더만 여기 저작권 있는 음악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와 팟캐스트 올리는 것도 다 잘라냈었고요. 음악이 깔려 있어. 유튜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편집팀에서 음악을 고를 때 유튜브 라이브러리에서 골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자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집권 비전을 발표했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틀간에 걸쳐서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린 느낌이 있고 K 이니셔티브. 저 이재명 대표가 비전 발표하는 것은 이 방송 초반에 동영상으로 나오니까요. 나중에 한번 꼭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이제 선거 캠프 선거 캠프에 지금 주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나와서 소개를 하던데 이재명 대표는요 사실은 저런 거 안 해도 지금 후보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 절대 다수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오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아직은 이제 본선 후보가 아니니까 경선을 해야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오지 말라고 손살을 치는 그런 상황이래요. 지금 오지 마라. 본선 갔을 때 와라. 그래갖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60명 이상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형식적으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인원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로 모이는 건 그렇게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출마한 사람들 있잖아요. 김두관 의원도 출마했고 김경수 지사도 출마했는데 거기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도구로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각자의 캠프로 갔다가 승부를 겨루고 결판이 나면 그 승리한 사람 캠프로 다 같이 모이는 게 당연한 흐름이고 절차인데 지금부터 뭐 편이 나눠진 것처럼 막 비난하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지금 그 캠프 진영을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바로 경선 캠프라는 거예요. 네. 본선 캠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뭐 지금 앞에 보시면 선거 대책위원장부터 왜 이렇게 친명은 없고 비명 일색이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선에서는 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돕기 위해서 경선 캠프로 들어와 주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친명 사실 다 지금 다 친명들이에요. 지금 다 친명인데. 과거에 아니,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알려져요. 아니 이분들한테 괜히 네, 비명이라는 이미지를 씌울 필요는 없고. 이번에 이제 일종의 오디션을 보는 거죠. 아니 근데 윤호중 강원식 이런 사람들이 내가 정리할게.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으나 아니 그중에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김병기도 그렇고 이해식도 그렇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친명이지만 비명의 느낌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선한 거야. 어렵네. 김영진도 친명이잖아요. 아니 보면. 여기를 다 비명이 아니라 앞에 이 두 명이 이렇게 딱 나가버려 총괄까지 딱 그렇게 나가니까 이거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경선 캠프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면 더 확대가 되는 거고 170명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지금 네, 대선 끝나고 운동할 이제 거라고 본선 보고요. 캠프 다시 시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 한번 해보면 그러면 당내 경선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에 쏙 들어갔고요. 시간 관계상 못하죠. 지금 주장하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당원들 100%로 하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당원 100%. 네. 당원이 많이 아니면 늘어나. 당원 100%는 안 할 거예요 민주당이.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원이 10만, 20만 명이면 사실 국민 참여가 필요한데 당원 숫자만 200만, 300만이면 당원 자체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색깔이 당원들로만 하면 당연히 우리는 그거 바라지. 예. 그러려고 당원 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당원들 생각이 일반 국민 생각이 경우가 많아. 예. 근데 뭐 역선택이네 뭐네 굉장히 복잡한 논란에 오늘도 다른 주자 쪽에서 격렬하게 아마 이 경선 룰이 오늘 저녁까지 완결이 돼야 되나 봐요. 네. 근데 왜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하냐. 근데 골 때리는 게 일반 여론조사나 당원들 여론조사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현실은. 예. 그게 억울로 끌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는 당원 100%를 해라. 근데 민주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원 100%는 좀 일종의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공격받는 소재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정당 보조금이라는 네. 어떤 세금을 또 보조받기 때문에 그 국민 몫이 분명히 있거든요. 세금을 내는 국민들한테 권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 균등하게 5대5로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을 하면 예. 오픈 프라이머리 효과는 분명히 있다. 예. 근데 이낙연이처럼 막 예를 들면 뭐 저번 경선 때 보면 네, 선거인단. 갑자기 숫자가 네. 막 늘어나가지고 예, 예. 논란에 휩싸일 필요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50 그리고 오동연 후보가 5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90 나머지 10인 그렇죠. 경선판에서 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냥 억울하지? 우리 주장 이렇게 당원 100%래. 그 저도 찬성합니다. 결정. 당원 100%로 하고 예. 좀 껄짝지근하면 나 여론조사 조금 넣어줄게. 50% 정도? 50% 정도 넣어줄 수 있지. 예. 이게 이런 거라니까. 옛날에 3년 전에 경선할 때 추미애 후보 같은 스탠스가 딱 좋아요. 착한 2등 전략. 네. 그러면서 약간 요식행위 비슷하게 아니 여기서 지금 이재명 아니 누구를 생각할 거냐고요. 당원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그래. 네. 심지어 보수 쪽에서도 내가 전에 그 아저씨 이야기해 준 적 있지. 난 이재명 안 찍을 건데 이재명 대통령 하면 잘할 거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뭘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 김동연이든 네. 뭐 또 누구 나온다 그랬지? 출마 지금 또 김두관, 김두관, 김경수. 이 착한 2등 전략 하세요. 뭐, 예. 뭐 김부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잖아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네. 아니까. 김동연 지사가 사람을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들 골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끄는 방식으로 자꾸 언론에 노출되려고 하는지 몰라요. 정치를 몰라서 그래. 예. 내가 보기엔 정치 문맹이야. 진짜 정치 몰라. 내가 봤을 때. 정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를 나오면 됩니까?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지. 나중에 김동연이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은 그게 홍남기지 뭐가 달라요 우리한테. 네. 거긴 너무 쇼만 하려고 아,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컵라면 그런 거 내가 나한테 그거 갖다 그래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찍고 있냐? 그렇게 화를 내는데 영상 그러니까. 찍고 있어. 그렇게 면박 주고 컵라면도 먹고. 아니 그런 상황에서는 찍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 이게 정상이지. 카메라 들이대고 네. 있는데 뭐 소리치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오늘 한국갤럽의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오늘 나온 거예요. 이재명 37. 이게 지금 전화 면접이거든요. 전화 면접은 좀 쉽게 표현하면 정치 저관여층이나 무관심층도 답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웬만한 여론조사보다 각 후보들 이재명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 지지율도 적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저기에는 여기 30이라고 있죠. 네. 의견 후보 이런 게 30이. 저 사람들은 선거에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안 나와. 관심 없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정치 혐오증이 있어갖고 이재명이 되나 윤석열이 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빼고 그러면 30% 빼봐요. 저 37%는 몇 퍼센트가 돼? 대충 60% 넘습니다. 60% 넘는 거. 네. 근데 여기 이제 다자구도일 때고요. 양자 대결일 때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어제도 나온 게 하나 있고 오늘도 나온 게 있는데 오늘 나온 최신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47. 그 전에 1월달 여론조사하고 이 왼쪽 1월달이잖아요. 지금 4월달이에요. 4월이에요. 이재명은 47, 53으로 늘어났고 김문수는 38에서 30으로 줄어들었죠. 대책인 추세가 그래. 그러니까 오세훈하고도 지금 현재 51대 38이고 그다음에 한동훈하고는 52대 32 그리고 홍준표하고는 50대 38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1월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재명은 월등히 더 네. 앞서가고 있네요. 사람들한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한동훈이 최약체네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당 지지도 보면 저 그래프 보시면 윤석열이 파면당한 모든 여론이 다 반영된 여론조사.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35에서 30으로 떨어졌잖아요. 네. 사실 갤럽 기준으로 41대 30 오차범위 밖에 벌어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쪽은 정치 고관여층이 많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난 죽어도 국민의힘이야.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민의힘이야 한 사람들이 여론조사 꼭까지 답해. 그러니까 실제로 갤럽이나 NBS 같은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잘 나옵니다. 여론조사는 항상. 근데 그 주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거의 똑같아도 총선을 뛰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압승해버리는 여기 전화 면접의 효과고 연령별 정당 지지도도 잠깐 뭘 넘어가지 마세요. 실제로 보면은
20대는 20대답게 31대 지금 뭐요? 무당층 없다. 기타가 39잖아요. 20대 지금 현재 투표율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거고 다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투표 잘해야 되겠네.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30대 월등하고요. 40대는 더 월등하고요. 50대는 더 월등하고요. 60대도 민주당이 앞섭니다. 70대만 국민의힘이 앞서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자연 감소분으로 견디시고. 건강하세요. 근데 여기 이제 대세론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투표장 안 나가도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기려면 확실히 이겨버려야 돼. 그러니까. 어정쩡 이기면 안 네, 되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놀러 간다가 아니라 그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나와야 돼. 예. 네. 그래가지고 60% 이상 압도적으로 국민의힘하고 한 10몇 % 차이를 그러니까 내버려야 두 가지 그래야 됩니다. 투표율과 득표율 둘 다 압도적이어야 네. 됩니다. 이 투표율은 그러니까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낮아지면 안 돼요. 지난 대선보다 낮아지면 안 되는 거고 득표율은 당연히 과반은 넘겠지만 과반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투표율이 더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더 중요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보수 측에서 오히려 투표를 안 할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기 때문에. 투표율이 네. 높을수록 그러니까 정권의 정당성이 탄탄해지는 효과가 아니라니까 있기 왜 때문에. 그래? 왜요? 내가 예상해 왔던 거는 보수층 투표 포기한다. 아니, 왜냐면 투표장을 안 나올 사람들이 77.7%이던 많으니까. 그때보다는 적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60%를 넘겨버려야 된다. 난 그 예, 주장이에요. 예, 예. 뭐 정당성 이런 걸 떠나서 윤석열이가 이재명 후보랑 0.78% 73. 0.73% 24만 표 차이로 대놓고도 국민 화합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사실상 이재명이 대통령하고 거의 똑같은 정도로 득표를 네.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완전 개무시하다 결국 망한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에이스 리서치가 뉴스원으로 한 여론조사의 헤드라인 이겁니다. 누구랑 붙어도 이재명 과반 승리.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모두 오차범위 박열세. 요거는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재명, 김문수 52, 36.8. 그다음에 오세훈과는 53.5, 31.9. 홍준표하고는 52.2, 34.0. 그다음에 이재명 53.4, 한동훈 27.7인데 물론 저기는 후보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승리를 낙관하는 측면은요. 저 사람들이 나머지 후보가 된 뒤에 나머지 사람들이 표를 다 끌어안을 가능성이 없어요. 네. 4분 5일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한덕수까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게 시너지가 안 난 상태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 대선이 몇 년 남은 게 아니에요. 대선은 50일 남았습니다. 2달도 안 남았어요. 두 지금 달도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 이 여세를 몰아가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비호감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호감 이 기사 재밌더라고요. 75%. 그러니까 그 못된 언론들이 저거를 이재명 대표 비호감도를 헤드라인으로 써요. 네.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은 거죠. 근데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도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는 그 배경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는 높지만 그래도 당선은 될 거다라는 네. 전제가 깔려 있는 비호감도죠. 그리고 한동훈보다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62%로 훨씬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한동훈의 비호감도는 월등하게 높습니다. 본인이 한동훈 맨날 네. 멋진 척하지만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아니, 오늘 그 어제 기자회견 또 보니까 참 과간이더라고요. 진짜 너무 싫어요. 네, 뭐 몸짓, 손짓 하나하나가 다 좀 비호감이. 사실 인생이 이제 사실 끝난 거거든요. 네. 정치권 퇴출 과정을 거칠 것 같긴 한데 그 한동훈이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변호사를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좀 막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말든가.
근데 이미 김건희 등과 감정이 벌어진 상태였고 네. 수거 대상이었고 네. 그러면 윤석열 탄핵 소추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자기 스탠스를 유지하던 거야. 네.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양쪽 네. 다 버려진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했으면 지금 이 대선에서 실패하더라도 보수를 재건하는 데 맞습니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정치적인 이게 비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떡을 하나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양쪽 다 잡고 싶으니까 윤석열 그 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질문하면은 언젠가는 찾아뵐 거라고 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12월 7일 첫 번째 탄핵소추 의결할 때 네. 그때 강하게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예, 예. 괜히 뭔가 윤석열과 뭔가 딜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다 보니까 양측부터 다 그렇죠. 지금 네. 네. 이미지도 안 좋고 네.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 한번 볼까요? 18명에다가 점점 추려지고 있긴 해요. 뭐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 나경원이 뭐 이재명 잡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요건데 이따가 재밌는 짤에 그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나경원이라고 생각한 윤석열이 낙점한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한덕수 같아. 왜 애매해 지금. 부부가 각각을 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양형자도 눈에 띄고요. 양양자도 있지만 네. 더 재밌는 거는 이정현이에요. 아직 이정현. 장도 안 지킨 네. 사람이 손가락 잘라야 될 놈 하나. 아따 그거 좀 봐주쇼. 아따 그거 좀 봐주쇼.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 산불 어디 쪽에서 났습니까? 진짜. 대구 경북 쪽 최고 아니야. 경북 큰 난리인데 정말 네. 저것들 지금 제법에만 지금 관심 있어가지고 이철우가 그러던데 저 산불 뒤처리는 다 했다고? 뭘 다 해? 이제 시작이지. 그렇게 간단한 산불이었습니까? 그렇죠. 네. 아 진짜 저렇게 지자체장 다음에도 뽑으실 건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 아 진짜 내가 죽기 전에 대구 시장하고 경상북도지사를 한번 가져와 보는 게 평소 소원인 것 같아요. 그건요 이재명 정부가 잘해버리면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잘해버려. 안동 출신이잖아. 원래 안동이 어떤 곳입니까? 독립지사들이 제일 많이 나온 곳이야. 이번에 산불 피해도 컸는데. 국채보상운동 네. 대구에서 일어났잖아요. 대구에서요. 가슴 아프다 진짜. 조선의 모스크바. 어. 네. 정말 조선의 모스크바 대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 자 여기까지. 어쨌건 여론은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은 저쪽에서 지난 대선 때는 비호감 대선이라 그래갖고 이재명 막 악마음 엄청 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대응을 다시 한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재명 뭐 이미지가 안 좋을 수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재명 하면 잘할 거야. 이 기대 심리 하나만 있으면은 이재명 비호감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대선이 있었어. 이명박 때. 이명박이 뭔가 좀 찝찝해. 근데 이 사람이 경제 살릴 것 같거든. 그런 거랑 비슷한 구조로 중도 일부, 보수화된 중도 일부나 보수 쪽에서 이재명 찍는다면 우린 땡큐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봉 돌림. 내가 담배 끊고 새날 구독하고 당비님에 살았는데 당원이 호구로 보이냐? 당원 100% 가라. 억울하면 나가서 창당하던가. 착각하지 마라. 민주당이 이재명이라서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서 수백만 당원이 생긴 거고 윤석열 탄핵시키고 여기까지 온 거다. 낄낄빠빠해 눈치 챙겨 자중해야 하셨습니다. 예, 대충 그런 룰은 넘어가도 돼요. 그 방식과 이 방식이 차이가 나면 그래서 엄청 차이가 난다면 모를까. 네. 어차피 10% 안에 그 나머지가 끼어 있는 입장에서 경선 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차라리 당원 100% 우리 주장해. 새날 공식 입장은 당원 100%. 하자. 양보 안 해. 양보 못 해. 네.